근데 왜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분들 중에 두 분이 동일한 주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영상을 남겨야겠다 네. 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가슴 아프게도 올 초에 그리고 또 최근에 상속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신고도 저에게 문의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다음에 2차 상속을 준비해서 가족법인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네. 자, 상속을 예정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다시 또 다음을 준비하는 이유, 왜 지금 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과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단은 소를 잃긴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부모님 준비를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별거 없잖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나는 한 1, 2억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10억 나야 된다 뭐 이래버리면 멘붕 오거든요. 그렇죠. 이 돈 도대체 뭘로 상속세를 내지, 이 고민부터 네. 시작을 하죠. 근데 일단 멘붕은 멘붕이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담 제일 많이 오는 게 상속 발생한 다음에 많이 오세요. 왜냐면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일을 내 애들이 이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시죠. 근데 왜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세금 측면에서 상속 시점이 그 다음을 네. 준비하기에 가장 좋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일단은 상속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거는 이제 끝난 거고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뭐 자산을 배분하고 뭐 상속세 계산하고 이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 어쨌든 이전을 해놓는 게 좋잖아요. 현명하게. 그렇죠. 다음 상속까지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난 지금 젊지만 나도 분명 늙을 거고 나도 또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자녀한테 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 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이 다 평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속 재산을 얼마로 할지 이 그렇죠. 금액이 확정이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그럼 나의 취득가야 그게. 그럼 지금 이걸 팔아. 남한테가 아니라 가족법인이든 내 자녀든. 이걸 팔면 양도세가 있습니까?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없죠. 세금이 없겠네요. 그래서 그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베스트 찬스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양도를 하자니 양도세가 고민되고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고민되고 이 고민인데, 상속이 발생하면은 취득가가 확정이 되고 그 네. 취득가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없앨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찾아오신데,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에게 가족법인을 제안하고 네. 가족법인을 활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번에 겪어보시면 개인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무조건 상속인만 되거든요. 그렇죠. 뭐 딱히 다른 유언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가족법인이었다면 물론 주식으로 받았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이 상속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넘겨놓으면 그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그건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자녀가 받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에다 주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 상속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시점에 자녀들, 즉 손자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한두 세대에 대한 상속세는 좀 줄여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속받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법인에 있었다고 하면 취득록세 따로 내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냥 주식만 물려 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 활용편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 상당히 많은데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왜냐면 이제 본론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본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유형별로 상속재산이 다양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유형별로 가족법인을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받은 시점에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이전할까? 이 네. 고민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같으면 네. 어떤 식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짜증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이 있는 게 부럽기도 하지만 상속할 때는 이게 진짜 쥐약이에요. 뭐 평가고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 넘기려면 일단 취득록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주려고 그러면 취득록세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주시는 게 제일 싼 거예요. 나중에 이게 쭉 올라가면 이때 또 취득록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취득세율일 때 그렇죠. 가액이 올라가면 취득세도 더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취득세는 지금이 싸다. 물론 지금 내는 건 너무 배 아프지만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평가가 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취득했고 지금 남기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넘기는 양도세도 없고 나중에 이제 이게 올라가요, 가격이.
그럼 그때 이제 팔아. 그럼 양도세는 퍼센테이지가 몇 %죠? 최대 뭐 45%까지 가죠. 네. 근데 그거를 가족법인으로 넘겼다. 그러면 법인세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는 주택은 빼고 있습니다. 주택은 지금 정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도세를 또 절세할 수 있는 걸 애초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보유하는 기간에 지금 보시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데 받는 사람들도 다 재산이 있어요. 소득도 있고. 소득도 있고. 그러면 이게 섞여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본인 거 플러스 최고의 세율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 돌아가신 분께서는 마지막에 임대소득만 있어서 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이걸 받았을 때는 뭐 그냥 받으면 반은 세금이에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끼는데도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해서 그냥 법인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이제 부동산의 형태가 뭐 대지냐, 농지냐, 건물이냐, 상가냐, 주택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주택은 빼고 네. 봤더니 이제 보통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받으면 선택을 해요. 두 가지로. 야, 이거는 언젠간 팔아야겠다. 해서 현금화해야겠다. 그러면 양도세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법인으로 이전해서 팔면 양도세가 준다. 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보유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물려주신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피땀 흘려서 산 건물인데 그렇죠. 나도 대대손손 물려줘야지라고 했을 그렇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이 본인이 하는 뭐 직장이 됐든 사업과 관련해서 소득이 합산된다 그러면 임대료의 또 절반은 소득세로 나간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참에 법인으로 이전한다. 네. 이렇게 큰 틀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주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요. 많이 예.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상장 주식이나 이런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법인을 운영해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시든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 비상장 주식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주식을 승계 받을 때도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좋다. 네. 어떤 접근일까요? 똑같습니다. 부동산과 다른 건 없는데 이건 정말 좀 가볍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취득록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돼요. 양도세 없이 그냥. 근데 넘길 수 그거를 법인으로 넘기는 이유. 네.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되지. 똑같죠. 배당을 받는 배당주다. 그럼 아까 임대소득과 같은 논리로 종합과세가 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으로 받아서 쌓아가시는 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봤더니 2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봤더니 원금은 요만큼인데 지금 평가해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진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야 그렇다 그러면 나도 요만큼을 우리 자녀에게 즉 손자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네. 이만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주식을 이전하자고 하니 또 세금 문제가 고려돼서 그때 가족법인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쌀 때 넘겨주자. 그렇죠. 지금이 가장 쌀 때다. 근데 주식은 좀 애매한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 타이밍은 고객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애달아 하는 게 이건 네. 뭐 사고 팔 수 있는 주식도 아닌데 그렇죠. 비상장 주식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 네.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법인이 활용될까요? 이제 이 주식을 또 가족 법인으로 준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긴 동일한 걸 지금 저희가 반복하고 있긴 한데 이 주식을 내가 혼자 받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또 넘겨서 내 가족 법인이 만들고 내 안에서 주식을 배분해 놓느냐 이 차이는 기존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도 있고 그리고 뭐 법인에 대해서는 차등 배당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주식을 받았을 때 난감해하는 분들이 상속세가 많은데 나는 돈이 없고 법인에 돈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주식을 법인에 팔아야 됩니다. 그냥 그 법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된 대로 돈을 받아서 법인의 돈을 빼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의 활용도 좀 필요해서 이거는 다각화된 응용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내용이 오늘 좀 어렵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회사의 상황과 함께 상담을 오셔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서둘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상속 시점이 가장 좋은 절세 시점입니다.